절반을 이렇게 조중동 언론에서 반을 뚝 나누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반 뚝 반이 안 나눠졌어요. 동서로 나눠진 거 아닙니다. 동서로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고요. 거의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합시키고 있습니다. 동서 화합시키고 있어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동서가 이랬습니다. 예, 전에는 20대 때 보세요. 윤석열 뽑을 때 21대 명백하게 동서가 이재명 대통령 때는 동서가 화합되고 있어요. 이 윤석열 때는 동서가 분열됐지만 지금 동서가 화합되고 이재명 때는 이 동서가 화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 언론이 반을 뚝 갈라가지고 막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닙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 때는 여기 울산시에서 저를 이겼다는 게 진짜 균열이 가고 있다.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 울산에서 저렇게. 울산하고 저쪽이 밑에 이렇게 경남의 저 밑에 양산 쪽인가? 김해 쪽인가? 영철님, 이재명 대통령님 용산 대통령 있으니까 뭔가 안 어울려? 울산 감동이죠. 울산이 감동입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이 보면은 크기가 확실히 전쟁, 선거를 보면 전투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지지를 어디를 차지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지대를 차지하는 거. 그래서 왜 부산하고 이제 울산 이런 영남 쪽에 부산하고 영남 이 지지가 중요한가? 이것도 전투라고 보면은 또 빨간 쪽으로 다 붙여버리면 그쪽은 뺏겨버렸다. 싹 다 뺏겨버려. 그러면 자포자기해요. 그쪽을 아예 지역으로 자포자기해버리면 전투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무기를 조달할 어떤 지역이 무기가 뭐냐? 당원, 지지자. 무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지지가 아무리 그 지지가 낮다고 해도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물량을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물량을 조달하는 겁니다. 부산이. 그래서 부산하고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안동이 그래도 지지율이 올랐잖아. 경북이 25%까지 끌어올렸잖아요. 3%, 2%, 3% 올리는 게 장난 아닙니다. 영철님. 그게 2%, 3%가 적지에서 2%, 3% 올리는 게 쉽다고 보면 안 돼. 호남에서 2%, 3% 올리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지에서 2%, 3% 끌어올리는 거 그거 100명, 200명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영남 경북에서 2%, 3% 끌어올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 힘들면서도 그게 균열을 만드는 거랍니까? 균열을. 경북 안동에서 2%, 3% 끌어올렸잖아. 25%까지. 응? 그게 이기게 하는 균열 각입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고향인데 25%까지 끌어올렸어요? 봐봐. 그런데 이낙연 고향인데 영광에서는 이 김문수를 몇 프로 찍었어요? 이낙연 영광에서는 영광이 이낙연 고향인데 김문수 몇 프로 찍었어요? 8% 찍었습니다. 벌써 거기서 이겼잖아. 이겼잖아. 그래도 지역 감정이 그렇게 극렬한 차이가 있는데 봐. 이재명 고향에서는 25% 이재명을 밀었지만 이낙연 고향에서는 김문수를 8% 찍었잖아. 거기서 이겼잖아. 그게 대구만 무조건 뭐라요? TK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3% 끌어올렸다는 그 목적치를 봐야 돼. 진다, 이긴다. 이걸로 보면 안 돼. 이 영남의 TK 여기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목적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봐야 돼. 근데 30% 목적치를 못 달성한 건 아쉽지만, 경북까지는, 25%까지는, 적정성상 그까지는 이기는 건 봐줘야 돼. 그 다음에, 대구에서 22% 나온 건 아쉽죠. 대구에서. 아직도 대구 저 동네는 아니구나. 하지만 경북 안동이나 이런 동네에서 25% 넘은 거는, 좋게 봐줘요. 역대 그렇게 나온 경우가 없어요. 예? 이재명이 부산에서 균열각, 이게 중요한데, 예? 부산에서 40%를 넘었어요. 마의 40을 넘었다니까요. 이건 마의 40을, 대선에서 40을 넘은 민주당 출신, 역대 민주당 출신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예? 근데 40.14, 이재명만 넘었어요. 노무현도 29.8, 29.8인가 뭐, 그 정도 29.5.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도 39.5인가? 39.5. 못 넘었어요. 그다음에 새천년인가 뭐 민주당 전신인 김대중 그 누구도 마의 40이라 해갖고 절대로 민주당 쪽 대선 후보는 부산에서 4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넘었다. 이번에 이재명이 마의 40%를 넘었다. 민주당에서 목표 이기냐 지냐 이게 붉으냐 파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게 중요해요. 전투에서 전체 전투에 있어서 부산이 할 몫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민주당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부산에서 최고 득표율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직선제 대선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율.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최다 득표를 했었는데 윤석열이 기록을 깨고 이재명께서 최다 득표하신 거죠.
직선제 역사 동안에는 이재명 최다 득표하신 거죠. 와우.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하신 거죠. 최다 득표. 1728만 7,513표. 최다 득표 기록. 최고로 많은 국민의 표를 받은 대통령. 21대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고향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 반응을 보는 것보다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험지에서 25%나 4명 중에 1명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기라. 그 험지 70대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그 험지 안동에서 우리 재명이가 1등이다. 이재명이가 1등이다. 지금 나올 때 출구조사 나왔을 때 그 안동의 노인들이 막걸리 이재명 고향에서 와 외치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 험지에서는 험지라면은 예? 이재명을 싫어하는 그런 유권자보다 저렇게 그 험지에서도 이재명 외치고 좋아하는 유권자를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험지는요 전투로 볼 때 물류보급소라고 봐야 돼요. 물류보급소, 무기보급소. 험지에서 저런 장소는 아주 소중한 장소예요. 험지에서 25%밖에 지지 안 하나 해갖고 그 험지를 아예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면요 그 전투는 아예 진 겁니다. 영원히 이길 수 없고 그 땅은 회복할 수도 없어요. 전투에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험지를 자꾸 물류보급소로 이용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그 지지자들한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요. 요번 부산 보면 알잖아. 부산 보면 요번 부산 봐. 점점점 올라가다만 마의 40%를 끊었잖아. 올렸잖아. 그러니까 영철님 말씀대로 고지전이에요. 고지를 딱 잡아야 돼. 고지를 딱 잡고 위태위태하지만은 그 절벽처럼 위태위태하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거기를 꼭 지키고 있어야 돼. 너무 필요 없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지만 그 붉은 밭에서 그 파란 점 하나를 지키고 있어야지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이 돼. 예? 전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 파란 그 당원들, 그 파란 지지자들을 지키고 있어야 돼. 예. 거기에 물을 줘야 된다고. 소통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험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전투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요번에 호남이 진짜 내가 보니까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땅이다. 호남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호남이 지키죠, 솔직히 호남이 지키죠. 보면, 예? 호남, 요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영남에서 이런 표를, 영남에서 이제, 손실된 표를 호남에서 지킨 거죠. 영남에서 한, 150만 표 정도 손실된 표, 진 표를 호남에서 170만 표, 180만 표로 확 안 지켜주면 못 지키죠. 이 수성을 못 하는 거죠. 예. 영남에서 이렇게 경북 불경에서 한 170만 표, 150만 표 가량 진 거를 호남에서 안 떠받치 주면은 80%, 85%까지 확 안 떠받치 주면은 못 지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거죠. 솔직히 탄핵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어딨노? 내가 부산 사람이잖아. 부끄러워 죽겠다고 솔직히. 근데 호남이 확실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다. 나는 그걸 실감한다고. 호남이 지켰죠. 호남이 지켰습니다. 요번에 호남 지켰어요. 요번에 또 우리나라를 호남이 지켰어요. 호남 분들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리고 영남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제는 지역 감정이 좀 사라졌으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좀 이런 지역 감정, 이런 게 사라졌으면 싶습니다.